안녕하세요. 농업을 사랑하는 아나운서 농정매거진 정유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1년 동안 튼튼한 식량 안보와 미래성장 산업화에 기반을 다지고 농업 농촌 혁신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을 펼쳤습니다.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 가루쌀 재배를 권장하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청년농 및 스마트 농업 확산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종합계획도 수립했습니다. 또 K푸드 수출액 118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농촌 재생을 위해 농촌 공간 계획법도 제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루쌀이에요. 제 생김새는 쌀과 같지만 밀가루처럼 바로 빻아서 빵과 국수를 만들 수 있답니다. 밀 수입 99%인 대한민국에서 제가 잘한다면 건강한 우리 식탁, 식량 안보도 지켜낼 수 있겠죠? 이 몸이 가루가 되어 빵과 국수로 찾아뵐게요. 어떻게 가루쌀의 자기소개 영상 잘 보셨나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면적은 13만 헥타르로 확정이 됐고 가루쌀 10,000톤, 밀 16,000톤, 콩 14,000톤이 추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략작물 직불제를 신청한 농민이 9만 명이나 된다는데요. 올 가을에는 밀가루가 아닌 가루쌀로 만든 맛있는 빵을 맛볼 수 있겠네요. 농정매거진 핫 이슈 첫 번째는 요즘 대학가에서 뜨거운 관심을 끌며 새로운 문화를 만든 바로 이것입니다. 아침밥 지원으로 대학생의 식비 부담은 확 낮추고 쌀 소비도 늘리는 정책이 있다. 바로 농림축산식품부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이날의 메뉴는 고슬거리는 쌀밥, 군침 도는 김치찌개, 햄볶음, 샐러드, 깍두기, 콩나물 무침. 이 가격은 단돈 1,000원. 1,000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한이라는 목표가 생겨가지고 생활 습관도 좀 더 바르게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대학교에서 겪었던 사업 중에 제일 만족하는 사업입니다. 1,000원이라는 가격이지만 맛과 퀄리티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000원의 아침밥은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합니다. 그래서 식비 부담이 많은 대학생들이 아침 식사 습관 만들기에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담당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8년부터 20년도까지 시험 준비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1,000원 아침밥 덕분에 학교 생활 건강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학식을 먹으면서 도움을 받았던 학생에서 지금은 많은 후배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했고요. 앞으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겠다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1,000원 아침밥 사업은 지속적인 쌀 소비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실제로 2022년 수요조사 결과 학생들의 87.1%가 1,000원 아침밥 사업을 계기로 꾸준히 아침을 먹어야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관심과 호응에 힘입어서 현재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1,000원만 내더라도 양질의 식사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이 1,000원을 내면 정부가 1,000원을 보조하고 대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보태 3, 4,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생 식비 부담을 줄여주고 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사업이 공개되고 폭발적인 관심과 추가 모집 문의가 쇄도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을 신규로 선정했는데요. 그 결과 올해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은 처음 41개 대학 68만 5천 명에서 145개 대학 234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공부하는 대학생들의 아침밥도 챙기고 쌀 소비까지 촉진시킨 농림축산식품부 칭찬할 만하죠?
농정 매거진 핫 이슈 두 번째는 농촌공간계획법 제정입니다.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다움을 되살리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새로운 공간 정책인데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농촌공간계획법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촌공간의 체계적, 효율적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 특화지구를 도입합니다. 농촌공간계획은 정부가 최소한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역이 특색 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스스로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됩니다. 농식품부, 시, 군 간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농촌협약제도를 통해 농촌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경기, 여주 등 21곳 지방자치단체에 총 5,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인데요.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통해 농촌이 쾌적하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정 매거진 핫 이슈 세 번째는 2024년에 시행되는 축산물 PLS 제도입니다. PLS 제도란 잔류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로 2019년 농산물에 먼저 도입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소, 돼지, 닭고기, 우유, 달걀에도 적용합니다. 잔류 허용 기준이 있는 동물 약품은 현재 정해진 기준대로,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약품은 0.01mg/kg 이하로 일괄 적용되는데요. 건강한 축산 환경,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도입되는 축산물 PLS 제도. 축산 농가는 지금부터라도 다음과 같은 동물용 의약품 안전 사용 10대 수칙을 지키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한 15살 되기 전부터 돌을 쌓았어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또 이제 그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큰 돌을 밑에 놓고 작은 돌 위에 가는 건 기본으로 하는데 돌이 하나하나가 같은 돌이 없어요. 밭담이 이제 중심이 정중앙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를 이제 머리가 있는 부분이나 머리가 짧은 부분을 그를 중심에 오도록 태풍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 제주도는 바람과 돌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을 이용해서 주로 이제 밭의 경계가 제일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소와 말이 많이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방사를 하다 보면은 먹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밭에 넘어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밭담을 싼 거죠. 밭담인 경우에는 저렇게 큰 돌 쓰진 않아요. 다 자기 혼자서 들를 수 있는 돌, 아니면 자기가 굴릴 수 있는 돌.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인 자연유산이 아니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이제 보존을 해서 뭐 갖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가지고 있죠. 농업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옛날에는 제주도에다 하면 유채꽃이 만발른 이런 것을 전부 이제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유채가 이제 그 돈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좀 없어지는 이런 환경이 되다 보니까
관광에서도 이제 그렇고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아쉬운 면이 있고 이제는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좀 손쉬운 걸 옛날 하는 농사로 다시 또 이제 환원돼 나가는 게 좀 아쉽죠. 그래요. 아무튼 이 밭담이 없이야 뭐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떤 농사를 지었든 고소득이든 저소득이든 간에 이 밭담이 없는 농사라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하우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우스 그 바깥쪽으로 돌담이 없이는 견딜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돌담은 제주 우리 그 문화 아니면 모든 영역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꼭 변형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꼭 그대로 놔둬서 앞으로 자라는 세대들도 아 이거는 이제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옛날 조상 대대로 이렇게 쌓아서 이제 살아왔구나. 그런 형태로 자연스럽게 남겨졌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꽃, 칼라를 아시나요? 수완, 화이트 에그, 실키 화이트, 몽블랑, 화이트링, 세하. 백색 칼라의 폴리페놀 함량은 장미, 펜지, 베고니아의 최대 7배, 노화업체, 항산화 활성은 국내 육성 식용장미의 최대 10배,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칼라의 활약 기대해주세요. 날이 더워지면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중에서도 최고의 맛으로 꼽히는 품종은 바로 제주돼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때 멸종 위기까지 처했던 제주 흑돼지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세상에는 많고 많은 흑돼지가 있는데 이 중 윤기나는 흑색 털에 작고 귀여운 몸집을 가진 이 녀석. 외모도 이쁘고 맛도 좋은 대한민국 제주도의 특산품, 제주 재래 흑돼지. 근데 혹시 이 돼지가 멸종될 뻔했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제주 재래 흑돼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 제주 재래 흑돼지는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지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돈이야. 제주도에서의 돼지 사육은 기원 후 0년부터 400년경에 야생 멧돼지를 사육하면서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 또한 제주의 여러 유적지에서 초기 철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소, 돼지 등의 가축을 키운 유물과 유골이 다량 발굴되기도 했대.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제주재래 흑돼지에게도 멸종의 위기가 찾아왔었어. 일제감정기인 1908년 이후 생산 능력이 낮은 재래돼지를 개량할 목적으로 다양한 개량종들이 유입되어 재래돼지와의 적정화가 아주 많이 일어났거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주재래 흑돼지의 개체수가 급감하였고 재래종에 대한 관심과 유전 자원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재래종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어.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1986년 우도 등에서 원형에 가까운 제주 재래 흑돼지를 5마리를 확보해 순수혈통의 재래종을 사육 관리했지. 여기서 잠깐 제주 재래 흑돼지는 왜 맛있을까? 그 비밀은 바로 유전적 차이라고 해. 외국 품종은 오랫동안 잘 크도록 덩치를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춰 개량해왔지만 제주 재래 흑돼지는 그 자체로 보존되어 왔기에 유전적으로 다양하게 유지되어 왔다고. 실제로 일반 돼지보다 지방량과 적색력이 무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그 맛이 아주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또한 2015년 제주 재래 흑돼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는 점. 잠깐, 근데 천연기념물은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실 제주도 축산진흥원 내에서 사육하는 개체들에 한해 천연기념물로 적용되는데 그 외에 제주재래 흑돼지는 먹을 수 있다고 해. 제주재래 흑돼지 맛보고 싶다고? 제주재래 흑돼지의 맛 관련 유전자를 분석하여 개량돼지에 접목해 세계 최초로 유전형질과 흑모색 유전자를 고정한 신품종 흑돼지를 국립축산과학원 난치축산연구소에서 개발했어. 그 이름은 바로 난충맛돈. 제주재래 흑돼지의 맛을 쏙 닮아 뛰어난 육질과 극내지방 즉 마블링이 아주 환상적이라고. 나도 먹어보고 싶네. 앞으로 제주도 여행 가면 난충맛돈 꼭 맛보고 소중한 우리 제주재래 흑돼지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해. 대한민국의 재밌는 농업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치사율이 일반 차량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높은 것, 바로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안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농기계 안전사고의 모든 것,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팀장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팀장 김경란입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보다 약 7, 8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중에서 농작업 사망자 중에 농기계로 인한 사망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럴 정도로 농기계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사망에까지 이르는 그 치사율도 굉장히 높아서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기계 사고는 영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모내기철인 4, 5월에 가장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수확철인 9, 10월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대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경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종류는 끼임 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농기계 전복, 전도 사고, 또 교통사고 순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경운기, 트랙터 관리기, 예초기 순으로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운기는 다 아시다시피 운전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는 경사지를 내려오거나 아니면 선회할 때는 반드시 조향 클러치를 조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랙터 사고는 지금 논밭에 진출입할 때 전도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반드시 출입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출입을 할 때는 직각으로 들어가셔야 전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초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즐기는 분들도 예초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농민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사고의 위험성이 잘 모르시고 많이 사용해서 이제 증가하는데요. 예초기는 반드시 예초하려고 하는 그 반경 내에 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병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을 정리하고 예초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구를 착용을 해서 안면 보호구, 또 정강이 보호대 이런 것들을 착용을 해서 혹시 모르게 튀어오르는 돌들로부터 눈이나 아니면 얼굴, 그다음에 신체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처음 인사합니다. 오늘 파명면에서 오늘 처음 인사드리게 될 이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농대생 친구와 함께 왔는데요. 바로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원예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한승헌이라고 합니다. 네. 구아바 알아요? 구아바 알긴 하는데 실제로 본 적이 없긴 합니다. 그렇죠. 뭔가 음료수나 이런 걸로만 봤잖아요. 그렇죠. 나 그거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이 체험할 농장은 바로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구아바 농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군산 구아바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조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젊어 보이세요.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진짜로. 진짜요? 31살 조영우라고 합니다. 영우네 영우.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게 구아바 나무라는 건데요. 뒤에 있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세팅하신 건가요? 오늘만 연출을 또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구아바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사실 저희가 또 농장을 아버지께서 저희 때 같이 하자고 했었을 때 네. 꼬드겼던 제일 큰 목표가 농장 이거 별거 아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농사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구아바를 또 제안해 주셨거든요. 네네. 구아바가 농사가 진짜 어려운지 한번 쉬운지 같이 한번 가서 좋습니다. 저희가 가보면서 진짜로 힘들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업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늘막을 좀 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요즘엔 다 이게 컨트롤러로 쉽게 또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운전해야 되나요? 예, 이 오토바이 한 번씩 타보셨으면은 네. 또 농대생으로서 이런 걸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이걸 또 그냥 또 끌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이 기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농촌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구아바는 과일도 먹을 수가 있고 또 이파리를 또 수확해서 찻잎으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아바는 과일도 쓰고 이파리도 쓰고 사실 이렇게 따지면 버릴 게 없어서 뿌리나
나무 가지도 혹시 먹나요? 이 구아바 나무 가지에는 지방세포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가지고 살 빼는 데 또 도움이 된다길래 제가 지금까지 이 가지는 안 먹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부터 먹어야겠구나. 나무를 전지해드리면은 거기서 좋은 이파리를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방법을 제가 한번 같이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봄에서 여름, 가을까지는 이파리가 초록색인데 이 추워지는 시즌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구아바 나무가 추워질 때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파리가 색깔이 변해요. 이때에는 구아바에서 이 약효 성분이 막 올라오거든요. 사과나무라든지 대나무, 전지의 특성이 있거든요. 다음 나올 가지들이 어디서 나오겠구나라고 대강 생각을 하고 계속 잘라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딱 두고 좋은 입을 주면은 여기에 털면 되는데요. 이제 털 때는 방향이 이제 위로 가 있는 방향을 잡고 이렇게 털어야 돼요. 아하. 반대로 털게 되면은 이게 다 찢어지고 이런 식으로 상처가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구아바 농가 체험이라 그래서 뭔가 구아바를 따는 건 줄 알았는데 또 이게 시기마다 하는 일이 다른 게. 그렇죠. 하는 게 다른 게. 그럼 이 수확한 구아바 잎을 가지고 네. 구아바 잎을 세척하러 가보실까요? 네. 또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네. 우리 소비자분들께서 맛있게 또 구아바 잎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척하는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계가 좋은 줄 몰랐고 저는 도란도란 앉아서 뭐 이렇게 안녕하 식당 막 이러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오, 스파인데 스파? 이거 약간 롯데월드에 나오는 워터 슬라이드 같아요. 우와. 요즘 농업 이렇게 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 재밌네요. 그렇죠. 이거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3번까지 세척하기 때문에. 야 여기 왔어요? 너무 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시원해집니다. 야.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1단이면 못 믿거든요. 그렇죠. 근데 2단부터는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3단으로 넘어와요. 와. 3단 넘어오면은 이제는 진짜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승원 씨가 한번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3단으로 나온 입입니다. 조금만.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생각보다 맛있어. 아, 정말요? 전생에 염소지 않았을까? 이렇게 세척이 돼서 나온 잎을 네. 이제 물기가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걸 또 탈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뒤에 보시는 대형 탈수기에 구아바 잎을 넣는 작업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잎을 넣어서 그렇죠. 오. 와, 이게 탈수기네요, 탈수기. 4개가 있는. 안녕하세요. 아, 아닙니다, 저.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방법은 저희 어머니께서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링이 이제 여기로 들어가거든. 그렇죠, 그렇죠. 모아지면 오. 이걸 갖다가 네네. 여기다가 끼세요. 그리고 한번 아래에 있는 페달을 한 번씩 밟아보실래요? 네네. 네네, 돌아갑니다. 네, 앞으로. 아, 이렇게 앞으로요? 그리고 이걸 3분의 1 지점을 집어서 네네. 해서 네네. 아, 이렇게 끝쪽으로요? 그리고 한번 페달을 밟아보세요. 이거요? 이파리를 다 잡고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페달로. 네. 네네. 했어요.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해서 돼요. 이쪽에 모아놓으시고 네. 저희가 이제 몇 개를 해야 여기서 탈출할 수 있나요? 보통 한 3만 개씩은 하고 나가실 수 3만 개요? 3만 개. 하루에 보통. 저희가 이제 어머님들과 많이 친해지겠네요. 3만 개면. 닉네임 같은 거 있으세요? 혹시? 그래도 뭐 제니나 로라 이런 거 없으세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이름 좋아하시던데. 쑥이? 이런 식으로 롤링한 잎을 건조기에 넣고 이제 완전 건조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번 건조기에 넣고 건조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롤링한 작업을 최대한 롤이 안 풀리도록 헬멧에 놓고 아, 그러네. 네. 약간 퍼뜨려주나요? 자. 60도로 설정을 해놓고 네. 네네. 약 8시간 이상을 돌리거든요, 건조를. 네. 네. 제가 한 번씩 중간에 열어서 얼마큼 더 건조를 해야 될지 직접 눈으로 봐가면서 건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 건조된 이파리를 보시면은 네네. 아까 전에 링을 다 끼웠잖아요. 네. 이제 건조된 이파리를 다 꺼내서 링을 하나씩 빼고 이때 이런 식으로 구아바 이파리가 건조가 되고 있습니다.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거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과정이 너무 다양해요. 떼가지고 그냥 넣었다 파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씻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네요. 맞아요. 와. 사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판매했을 때보다 이런 네. 과정들이 조금은 번거롭고 어렵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에서 또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구아바가
이 적정한 이 높이 구간에서만 구화발을 딸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네요. 안 나고 낮은 데서도 안 나고 이 정도 구간에서 과일나무를 이렇게 과일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구아바가 오, 간단 그녀 따지네. 사실 지금은 제 시즌이 아니어서 네. 구아바가 맛있을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한번 같이 먹으러 가보십시다. 오, 보니까 구아바는 외국에서는 구아바를 익기 전에 미안숙과라고 해서 완숙이 네. 되기 전에 이렇게 딱딱했을 때 구아바를 먹더라고요. 요게 좀 덜 익은 상태고, 맞아요. 요게 익은 상태고.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구아바를 덜 익은 것을 이렇게 잘라서 소금을 찍어 먹더라고요. 오! 보시면은 이렇게 차이가 오! 이렇게 생긴 무화과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 이런 식으로 또 구아바 있는 흰색으로 차이가 있어요. 이게 향이 세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단 거는, 이거 익은 거는 되게 다네요. 살짝 살고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는데요? 한국인들은 익은 거 좋아한다는데 전 솔직히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훨씬 맛있어요. 근데. 되게 달고, 뭔가, 이 이거 약간 달아요. 썰은 맛도 조금 덜 이거는 꽤나 먹으려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 후르츠 같은 맛이에요. 패션 후르츠랑 딱 패션 후르츠 맛이고, 요거는 대추향이랑 비슷하고 아보가토랑 대추향 섞은 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그게 괜찮은데요? 바로 이제 구아바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맛있어요. 니들이 구아바 맛을 알아? 오늘 군산 구아바에서 승원님과 네. 그리고 오늘 군산 구아바 대표님과 재밌게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나라 국토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 바로 푸르러 아름다운 산림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민족의 밥상엔 산에서 채취한 나물 반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문제는 먹거리가 풍족한 요즘에도 산에 들어가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고 나아가 취사 행위 등으로 산을 오염시키고 큰 재산 피해를 부르는 산불까지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산에서 나는 임산물이나 수목의 채취, 엄연한 불법인데요. 지난해 봄철 특별 단속 기간 중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총 815건.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혹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호수나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을 훔치거나 가져갈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기만 해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적발된 임산물은 모두 압수당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